안녕하세요. 디지털 문해력 교수학습 자료를 소개해드릴 인천 초운중학교 교사 장희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교수학습 자료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다양한 주제들 중 정보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제목을 데이터와의 숨바꼭질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주변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떠한 조각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돌이나 그다음 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술 작품이 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작업을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처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숨어있는 데이터들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배우는 과정을 교수학습 자료에 실었습니다. 수업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와의 숨바꼭질 교수학습 자료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자라는 수업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데이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로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바로 맛집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밥 먹을 때 우리가 밥 먹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녁을 먹을지 이 밥 먹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있는 저녁을 먹을지 맛집과 관련되어 결정하는 일이 매우 확인해 보면 이곳에는 방문자 리뷰, 그리고 별점, 그리고 블로그 리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진들, 그리고 메뉴와 그리고 얼마나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는다면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네, 데이터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정보를 발굴해야 됩니다. 이러한 발굴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된 의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분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가 학습의 목표입니다. 관련 교과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보교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에서 인구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의 통계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3개의 교과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가 되겠습니다.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한다 입니다.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교수학습 자료의 핵심은 바로 근거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찾기 단계이고 세 번째는 생각 키우기, 그리고 실천을 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자, 도마,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부엌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물건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즉 물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의 진열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저귀 옆에 장난감, 우유병, 아기옷, 그리고 맥주 중에서 어떠한 물건을 옆에다가 진열해 놓겠습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맥주를 옆에 놨을 때 가장 판매율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의 심부름으로 기저귀를 사러 갔다가 보상 심리로 함께 맥주를 사기 때문에 맥주의 매출과 그다음 기저귀의 매출이 함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기저귀와 맥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율, 즉 데이터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과 태그 달기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태그라는 것은 영상에 대한 키워드를 정하는 활동입니다. 다음 활동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영상 찾기입니다. 두 번째는 태그를 달고, 세 번째 이러한 태그를 발표해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영상을 찾았는지 다른 학생들이 맞추는 활동을 할 거고, 이러한 맞추기 활동 결과 다른 학생들에게 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을 찾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겠죠? 그러한 관심사에 맞게 학생들에게 영상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영상을 정했으면 학생들에게 태그 달기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태그 달기 활동을 할 때 팁이 있습니다. 태그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팁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태그들을 찾아줘야지 나중에 추천할 때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태그를 달았으면 학생들에게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태그만 듣고 영상의 제목을 맞추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서로 교환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영상을 추천해주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표에 보면 내가 찾은 태그가 세로축에 있습니다. 내가 찾은 태그를 각자 여기 표에다가 적어보고 조원들의 태그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동그라미 또는 X를 칩니다.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워드가 비슷한 것이겠죠. 따라서 영상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문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중교통 변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중교통의 수단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24.7%나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를 통해서 숫자만 보면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래프에 맞게 색깔을 칠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통수단의 변화율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자료를 클릭하고 그리고 통계를 클릭해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클릭하면 우리나라 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현황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통계표를 확인합니다. 자, 통계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조회기관, 남녀 구분, 연령 구분 단위, 그리고 만 연령 구분 단위를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전체 음면동 현황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이러한 엑셀 파일을 확인하면 지역마다 인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를 확인해 보고 두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즉 동갑인 친구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인구, 그리고 농촌 인구가 있습니다. 도시 인구 중에서 세 가지 지역을 여러분들이 정해 보고요. 그리고 농촌 인구 세 가지를 정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인구를 가지고 아까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한 인구수를 가지고 총 인구수와 그 다음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엑셀을 활용하여 총 인구수와 그 다음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때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sum 함수입니다. 더하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구해봅니다. 이렇게 구한 인구수를 가지고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이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이 바로 고령화 사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구수 비율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인지 고령화 사회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천하기 단계입니다. 실천하기 단계를 통해서 자신이 찾고 싶은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여기 1번, 2번, 3번에 입력해 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세운 계획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발표한 친구의 내용을 들어보고 여기에 있는 표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그 정보 데이터와 인상적으로 들었던 친구의 데이터를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도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서 기상청 자료 개발 포털에 들어가면 기상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티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도권 대중교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활동에서는 엑셀 sum 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도 함께 올려놨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개발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